14일 생생주식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도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기조가 계속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조정에서 저점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항상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등락은 상승 추세의 기조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러한 조정 눌림마다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단 조정을 거쳤지만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 결국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고용 지표가 부진했고 또 PPI 또 CPI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6일과 17일에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요, 박스권을 상향으로 탈피하는 모습, 그리고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우리가 예상했던 앞에서 예고해 드렸던 두 가지를 지난주에 모두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850포인트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전에 앞선 방송에서 코스닥 지수는 850포인트 전으로 갈 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결국에는 850포인트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요,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죠? 양시장 모두 코스닥과 코스피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9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눌림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긴 박스권 행보 등락 이후에 이를 탈피하는 상승의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상승의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기 전에는 이 상승의 파동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상승의 파동으로 박스권을 탈피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끝나야 끝나는 거다 라는 개념이 첫 번째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를 5일 이평선의 종가 지수 기준 하향에서 끝났다, 지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기준을 갖고 일단 후속 흐름에서 체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FOMC의 금리 인하가 노출되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다가, 반락하지 않다가 FOMC 금리 인하가 노출된 이후에 매물 소화를 거칠 수도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 16일, 17일에 FOMC 여기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고 나서의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이번 주에 있어서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얼마까지 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0% 미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사주 소각의 유예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첨가가 된다면 한국의 한국 증시의 이 지수는 4,000포인트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연 이 두 가지가 첨부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대출 억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렵잖아요, 그죠?
실버 사업하고 물류 사업, 뭐 택배 사업 이쪽만 지금 잘 되고 나머지는 잘 되는 쪽이 거의 없어요. 자, 시장 유동성이 갈 곳이 뭐 증시밖에 거의 없다. 뭐 코인도 있지만 증시밖에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모멘텀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진다면 증시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자,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지수 반등에는 반도체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가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수를 그대로 견인했죠. 반도체는 천덕꾸러기 역할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 결정적일 때 한몫을 해주는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수가 꺾이지 않는 한, 여기서 이 파동이 유지되는 한 반도체가 계속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지수가 만약에 눌리거나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주춤하는 조선이 다시 대반등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지금 상승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는 한은 반도체 기조도 꺾이지 않는다. 근데 반등이 이렇게 좀 눌리거나 이렇게 둔화되면 그때는 반도체가 좀 둔화되니까 조선이 일단 대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일단 시세적인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뭐든지 시세의 선점, 선침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는 뭐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57,000원 기준점에서 추가하고 없는 분 잡아드리고 다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죠. 네,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은 우리가 23,000원대, 자 여기죠. 23,000원대에서 미리 선침해가 들어갔어요. 그죠? 주식장인 멤버십 분들, 생생 주식 멤버십 분들 23,000원대에서 이거 올라가지도 않아야 돼요. 그죠? 올라가지 않지만 미리 우리가 23,000원대 선침해 분할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수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미리 선침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반도체와 조선의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 이거를 우리가 또 향후에 잘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로봇은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섹터가 돼야 된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도 로봇 쪽도 매매를 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로봇 쪽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번 주 시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염두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 이번 주 한 주도 매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